자, 18번째 역함수의 성질이에요. 자,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자, 이거는 켤레보소수에 켤레보소수 씌워주면은 그대로 나온다는 거. 이거랑 같은 의미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거 두 가지. 이렇게. 그 다음 5번까지. 요까지. F 역함수랑 F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되는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얘 먼저 했다가 얘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에 의해서 X에서 Y로 갔다가 다시 F 역함수에 의해서 Y에서 X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연산의 결과값은 정역에 있는 어떤 원소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3번을 보세요. F.F 역함수예요. 그럼 얘는 Y에서 X로 먼저 갔다가 다시 X에서 Y로 오는 거야. Y에서 X로 왔다가 다시 X에서 Y로 가는 거야. 그럼 이때 이 연산의 결과값은 공역에 있는 Y에 있는 원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둘은 항등함수가 되는 건 맞아요. 이것도 항등함수, 이것도 항등함수. 맞죠? 항등함수. 근데 결과값에 나오는 이 값의 위치가 얘는 정역, 원래 함수의 정역이 있던 애고 얘는 원래 함수의 공역이 있던 애라는 거죠.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F.F 역함수와 F 역함수 F는 같은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르다는 거. 그렇죠? 자, 두 개 이상의 함수에 대한 역함수의 성질이라 되어 있죠. G.F의 전체 역함수는 둘의 위치를 바꾸고 역함수 씌워주면 돼요. 자,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면 F의 역함수가 되고 얘는 F 역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각각이 서로의 역함수가 된다. 이 성질 때문에 G.F의 역함수는 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G.F하고 F 역함수 G 역함수를 합성을 해보면 합성할 때는 결합법칙 성립하죠. 결합법칙 먼저 써서 얘를 먼저 계산해주면 항등함수 나오죠. 그럼 항등함수에다가 G 역함수를 합성해주면 G 역함수가 되고 G 역함수랑 G를 합성해주면 다시 항등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G.F의 역함수는 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얘하고 G.F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두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애의 역함수는 둘의 자리를 바꾸고 각각을 역함수 취해줘야지 역함수가 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개짜리는 어떻게 될까? 세 개짜리. 세 개짜리도 위치를 바꾸는데 HGF가 FGH 반대로 써주는 거죠. 거꾸로 써주고 각각 역함수 취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 좀 뭐 다들 이해가 될 건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요거. 알겠죠? 둘이 같지 않다는 거.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1번. 자, 얘는 F2죠. F2. 역함수는 자기 자신. 그래서 2. 자, 얘는 6 역함수를 먼저 계산해 주면 3이죠. 3. F3은 6이죠. 6. 그대로 6. 얘도 얼마? 2. 얘도 4. 알겠죠? 이가 항등함수 되니까 얘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얘 값이 그대로, 얘 값이 그대로. 자, 그럼 5번 두 함수 fx, gs 이렇게 있고 자, 얘 f-g의 역함수는 f하고 g 자리 바꿔주고 각각을 역함수 그 앞에 f 있고 f 있고 얘 두 개는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돼서 사라지죠. 약간 1과 같은 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항등함수는. 그래서 사라져 버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f의 g 역함수 1. 자, g 역함수 1을 구하기 위해서 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g 역함수 1이 되는 값을 k라고 하면 gk가 1인 거죠. g 역함수 1이 k라면 gk가 1. 자, 그럼 k 넣어주니까 k제곱 플러스 1이 1 돼야 돼요. 그럼 k는 0이겠죠. k가 0일 때 1이 되죠. 그래서 얘 값이 0. 얘가 0이니까 f0. f0은 1이죠. 그래서 답이 1.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이거죠. 자, 역함수의 성질들
이용해서 이 식들을 간단히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 나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